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합격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번에 1차 시험 끝나시고 수고 많으셨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2차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 행정사는 아직 그 형태가 지금 잡혀져 있지 않는데요. 다른 자격증 시험은 다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때 흔히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동차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살아있는 동차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2차 시험을 합격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수험생의 로망이죠.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삐끗하면 그 다음 해에 또 2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1년 동안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무지 고통스럽거든요. 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생동차입니다. 생동차인데 이 생동차는 원래 모든 시험에서 합격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아야 10%입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시험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우리 시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시험이 아니라 보통 200명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대여섯 명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많이 잡아서 10%고 적게는 그냥 한 5에서 한 7%가 일반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생동차가 하려면은 보통 얘네들이 1차를 공부할 때, 여기 1차를 공부할 때 2차를 같이 공부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합격을 해도 생동차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 여기서 시험을 보시고 2차 시험을 보시는 동안에 5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보통 다른 시험은 생동차를 할 때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험이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생동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어요. 5개월이죠. 그리고 과목수도 일반 행정사의 경우에는 4과목이지만 외번 같은 경우에는 외국 번역사 이렇게 행정 그쪽으로는 3과목 정도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험, 우리 시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행정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정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격증이 지금 딴 사람이 많이 있는데 행정사의 자격증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 이 자격증이 굉장히 시험으로서 자리를 빨리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언제 받냐면은 답안지를 쓰실 때 양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한 3년 전만 해도 제가 설명회를 다 하게 되면은 젊으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설명회를 이제 오래 하게 되면은 젊으신 분들의 인원의 비중이 늘어나요. 그럼 젊은 분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암기력이 좋고 답안지를 쓸 때 빠르게 쓰시기 때문에 양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비교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5개월 만에 합격을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 시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민법에서 사례형을 묻는 문제들이 원래는 5문제 중에서 사례형을 묻는 문제가 5문제가 있었다면 사례형을 문제가 한 문제 처음에 나왔어요. 제1회 때는 사례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한 문제 정도가 나오다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더니만 2문제, 3문제, 지금은 4문제까지 나와요. 그럼 4문제가 나오면 사례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실무나 행정 절차 이쪽 부에 비해서 민법은 사례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례를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그냥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옛날에는 어떤 논점이라는 걸 문장 중에 주어지면서 사례를 냈는데 지금은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4문제 모두 논점을 숨겨요. 그리고 이게 무슨 논점인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논점을 추출해야 돼요. 논점을 추출하는 논점 추출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셨죠. 4개의 문제를 논점을 다 뽑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문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저희 학원은 2차 시험을 민법을 준비하실 때 논점 추출형을 다 연습을 하고 문제도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지문도 긴 지문으로
진짜 답안지를 쓰시면서 지문에서 논점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렸듯이, 자, 저랑 같이 이제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들으신다면은, 자, 이게 사례형 모의고사부터 여러분들이 실강으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례형 모의고사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거를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수업 중에 그런 모든 이론을 정리하고 사례형 모의고사를 할 수 있냐? 사실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자, 그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강의에 대해서 자, 이제 써놨는데요.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행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평일날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오셔가지고 사례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답안지 쓰는 연습도 하시고 첨삭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핵심적인 부분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례형 모의고사 수업에서 모든 걸 다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사례형 모의고사에서 최종 복습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최종 복습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생동차를 하면 어려우냐? 여러분 5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5개월을 옛날에는 그냥 주말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평일날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셔야만 합격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게 조금씩 공부량이 늘어나시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이제 여러분 몇 강부터 몇 강까지 듣고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자, 이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실 때,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원래 다른 시험제도는 이렇습니다.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1년에 책을 4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GS입니다. GS라고 하는데 이건 그룹 스터디라는 뜻입니다. 그룹 스터디 0기. 그럼 여기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1기. 기초보다 조금 더 짧게 빠르게 한 번 더 공부. 그 다음에 사례,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단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동차를 합격을 하려면 뭐를 끌고 와야 되냐면, 여러분 최종 정리해서 이거 출제 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제 가능한 문제. 출제 가능한 문제를 생동차 때 합격을 하려면 과외할 때에는 이렇게 씁니다. 최종 정리 출제 가능한 문제를 작년도 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작년도 거를 가지고 공부의 강약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강의는 GS 1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에도 강약 조절을 하죠. 똑같은 강의를 40분을 50분을 그냥 똑같이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듣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강약 조절을 합니다. 과외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 정리 요거는 제가 3, 4월 달 강의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했고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1기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 강의가 3, 4월 달 강의입니다. 이걸 듣고 나서 저랑 같이 3기의 실전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험도 모두 이렇게 하면 생동차를 합격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시험에 생동차를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5개월 안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자, 평일날에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공부를 좀 해 오셔서 그 다음에 실전에 오셔가지고 시험 치시고 첨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제일 처음서부터 고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답안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쓸 수 있겠니? 아니, 쓰려고 하셔야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생동차잖아요. 5개월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5개월 안에 좀 힘든 게 낫죠. 그죠? 1년 동안 또 힘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지금 우리 시험 제도 자체가 점점점 응시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 시험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뭐 찍어준 문제만 달달 외워서 들어갔는데 합격했어. 이제 그게 지금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찍어준 문제들이 거의 다 나올 건데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우린 지금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체계적으로 이게 공부를 하셔야만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염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평일날 이제 2차 공부를 좀 나눠서 해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합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강의 계획서는 이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성이 하나 생겼어요. 자, 여기 우리가 논점 추출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10점짜리가 나옵니다.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10점짜리니까 문제 수에 비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점점점.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최근에 변호사 시험, 각종 시험에서의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어려우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도록 교재를 준비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잘 따라만 오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항상 질문이 없으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잠시만 기다리시면 원장님이 다시 들어오실 것 같은데, 예, 그때 그거 들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